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평생 듣기 싫었던 한마디로 시작하겠습니다. 고객님, 어제 손님이 남긴 리뷰요. 도둑이라고 적혔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물건을 훔쳐서가 아닙니다. 저는 평생 남의 집 냉장고 문도 조심스럽게 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리뷰가 달린 곳이 제가 처음 들어보는 배달앱 가게였다는 겁니다. 가게 이름이요? 엄마 손맛 반찬. 저는 그런 이름으로 장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얼굴 사진이, 제 반찬 사진이, 제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 그대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잡고 손가락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못 눌렀습니다. 리뷰는 더 있었습니다. 사진이랑 다름, 환불 요청했는데 답이 없음, 위생이 불안함, 사장님 태도 최악. 여러분,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큰 소리도 아니고 욕도 아닙니다. 딱 한 줄이면 됩니다. 사장님, 당신 같은 사람한테 돈 쓰기 아까워요. 저는 올해 64입니다. 젊을 때는 미용실에서 샴푸도 했고, 애 키울 때는 학교 앞에서 떡볶이도 팔았습니다. 남편은 일찍 아팠고, 저는 돈 벌러 늘 밖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떠난 뒤에는 저는 방문 요양 일을 했습니다. 남의 집에 가서 어르신 식사 챙기고, 약 챙기고, 말동무해 드렸습니다. 제가 딱 하나 자신 있는 게 있다면요. 저는 남의 신뢰를 밥 먹듯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년 전부터 작은 반찬 가게를 했습니다. 큰 가게 아닙니다. 골목 안쪽, 냉장고 2대 놓고 반찬 몇 가지 정갈하게 파는 정도입니다. 그 가게를 같이 도와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조카딸입니다. 조카딸은 36이었습니다. 말이 참 예쁘게 나왔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이모, 제가 할게요. 제가 무거운 걸 들면 이모는 손목 아끼셔야죠. 그리고 꼭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모, 저는 이모 편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 말에 약했습니다. 누군가 내 편이라고 해주면 마음이 풀립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요. 조카딸은 원래 회사 다니다가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힘들어서요. 팀장이 너무 괴롭혀서요. 제가 잠깐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저도 사람 때문에 마음이 꺾인 적이 많았으니까요. 어느 날 조카딸이 말했습니다. 이모, 요즘 배달앱으로 반찬 많이 시켜 먹잖아요. 그렇지. 이모 가게도 올리면 매출이 확 늘어요. 나는 그런 거 잘 몰라. 제가 해드릴게요. 이모는 반찬만 하세요. 그때 저는 솔직히 속이 시원했습니다. 제가 휴대폰으로 뭘 누르는 건 아직도 어렵습니다. 비밀번호도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애가 알아서 해준다니까요. 저는 그래, 내가 좀 해라 하고 맡겼습니다. 조카딸은 사진을 예쁘게 찍었습니다. 조명을 켜고 접시를 바꾸고 천을 깔고 저는 그걸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상 참 좋아졌다. 반찬도 사진이구나. 며칠 뒤부터 배달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작게 시작했습니다. 멸치볶음 하나요. 제육볶음 하나요. 저는 정신없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돈이 바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카딸이 말했습니다. 이모, 이건 주마다 정산돼요. 정산. 그러니까 한꺼번에 들어와요. 저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제가 그때 제일 바보 같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주문이 늘었고 저는 너무 바빴습니다. 그 와중에 조카딸이 툭툭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모, 배달앱 수수료가 좀 세요. 수수료? 앱에서 떼가는 돈이요. 아이고, 많이 떼가나.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저는 또 넘어갔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이모처럼 보일까봐 더 묻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동네 단골이 가게에 들어오더니 제 얼굴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사장님 배달앱 리뷰 봤어요? 리뷰가 뭔데요? 아니, 거기 사장님 사진이 사장님이잖아요. 어디요? 요즘 그 앱 다들 보는데 그분이 휴대폰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제가 본 게 바로 그 화면이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가게, 제가 모르는 메뉴, 제가 찍힌 사진, 제가 쓰는 말투로 적힌 답글. 답글이 이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진상 손님이시네요. 다음부터 주문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그런 말 손님한테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저는 속으로 울어도 겉으로는 죄송합니다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조카 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너 배달앱 그거 지금 어떻게 돼 있니? 이모. 왜요? 리뷰에 내가 도둑이래. 뭐가 도둑이에요? 나도 몰라. 그런데 내 사진이 올라가 있어. 아, 그거요. 악성 리뷰예요. 답글은 내가 쓴 거니? 이모. 제가 좀 대신 응대했죠. 왜 그렇게 험하게 썼어? 이모. 그런 손님은 강하게 나가야 돼요. 그 말이요. 여러분, 강하게 나가야 돼요.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카 딸은 늘 이모. 친절이 최고라고 하던 애였거든요. 저는 그날 밤 배달앱을 더 자세히 봤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게 나왔습니다. 가게 주소가 우리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동네가 달랐습니다. 사진은 제 가게인데 주소는 딴 데였습니다. 메뉴 가격도 달랐습니다. 제가 파는 멸치볶음은 6,000원인데 앱에는 9,000원이었습니다. 제가 파는 잡채는 8,000원인데 앱에는 12,000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머리가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저는 조카 딸을 불렀습니다. 가게 문 닫고 불 꺼놓고 조용히 앉혔습니다. 너 이거 설명해. 조카 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이모, 온라인은 원래 가격 다르게 받아요. 왜? 포장비도 들고 배달비도 들고 그건 손님이 내는 거 아니야? 이모, 그런 거 따지면 장사 못 해요. 저는 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걸 물었습니다. 그럼 돈은 어디로 들어오니? 이모, 통장으로요. 내 통장으로 들어온 거 내가 못 봤는데 정산일이 아직 한 달이 지났어. 이모, 시스템이 거짓말하지 마. 그 순간 조카 딸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말투가 딱딱해졌습니다. 이모 지금 저 의심해요?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야. 이모가 저한테 이런 식이면 저도 기분 나빠요. 기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모, 저 없으면 이모 배달앱 아무것도 못해요. 그건 내가 다시 배우면 돼. 이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뭔데? 지금 이모 가게 저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가져간 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조금 가져갔다. 그 말은 가져갔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아주 조용히요. 얼마를? 조카 딸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이모, 액수 말하면 더 상처받아요. 말해. 이모는 그냥 반찬만 하세요. 돈은 제가 정리할게요. 말해. 이모, 제가 다 갚을게요. 얼마냐고. 조카 딸이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모, 1,000만 원 좀 넘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돈이 어디 갔니라고 묻자 조카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모,
그거 다 이모한테 도움이 되는데 썼어요. 뭐가 도움이 돼? 리뷰 관리, 광고, 이벤트, 사진 촬영 소품 다 돈이에요. 그럼 내 허락. 이모가 알면 걱정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요. 걱정하잖아요. 이 말은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입을 막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모르게 해놓고 이모를 위해서라고 포장하는 말. 저는 그날 조카딸에게 말했습니다. 너 내일 보러 가게 나오지 마. 조카딸이 웃었습니다. 이모. 그러면 이모 배달앱 다 망해요. 망해도 돼. 이모. 그럼 손님들 다 날아가요. 날아가도 돼. 이모. 이모는 혼자 못해요. 못해도 너랑은 안 해. 조카딸이 그제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모. 제가 뭐 얼마나 잘못했는데요? 너는 내 이름으로 장사했어. 이모, 이름이 뭐 어때서요? 가족인데, 가족이면 더 하면 안 돼. 이모. 세상은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깨끗하게 살자는 게 아니야. 그럼요? 내 허락 없이 내 돈 만지지 말라는 거야. 조카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모. 저 신고하면 이모도 같이 욕먹어요. 왜 내가 욕먹어? 이모가 관리를 못했잖아요. 사장님이 책임져야죠. 여러분. 그 말이 칼 같았습니다.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책임지랍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죄책감이 아니라 계산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그날 밤 저는 잠이 안 왔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달린 도둑이라는 글자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것만이 아닐 수도 있다. 저는 다음 날 배달앱 고객센터에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요, 이 가게를 운영한 적이 없는데 제 사진이 올라가 있어요.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본인 확인을 위해 등록 정보가 필요합니다. 저는 등록을 한 적이 없습니다. 등록된 번호가 있는데요. 제 번호 아닙니다. 등록된 계좌가 있는데요. 제 계좌 아닙니다. 저는 그때 2번 숨이 막혔습니다. 첫 번째는 돈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제 얼굴과 제 이름이 남의 장사에 쓰였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상담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경우는 누군가 사장님 정보를 써서 등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서랍을 뒤졌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여러분, 다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조카딸에게 이거 좀 복사해줘 하고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가족인데 설마, 그 설마가 제 뒤통수를 친 겁니다. 저는 조카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너네 서류로 뭘 만들었니? 오늘 안에 말해. 답이 바로 왔습니다. 이모. 지금 너무 예민해요. 우리 만나서 얘기해려. 저는 그 문장을 보고 마음이 더 서늘해졌습니다. 왜냐하면요. 자기 잘못한 사람은 오늘 안에 말해 하면 말합니다. 만나서 얘기해오는 시간을 벌자는 말입니다. 저는 혼자 만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동네에서 오래 장사한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는 제 얘기를 듣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너 혼자 가지 마. 그 애 말에 또 흔들린다. 저는 언니와 같이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조카딸은 카페에 먼저 와 있었습니다. 표정이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모, 여기요. 저는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너 배달앱 가게 몇 개 만들었니? 조카딸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모, 가게는 하나죠. 언니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하나 맞아? 네가 하는 말 내가 다 믿어야 돼. 조카딸이 언니를 보고 웃었습니다. 언니는 왜 끼세요? 언니가 말했습니다.
너 이모 돈 가져간 거면 내가 끼워도 돼. 조카딸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모, 제가요. 빚이 좀 있어요.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왜? 전 남자친구가 제 명의로. 그 얘기는 나중이야. 이모, 저도 피해자예요. 그럼 왜 나를 끌고 들어와? 이모는 버틸 수 있잖아요. 여러분, 또 나옵니다. 버틸 수 있잖아요. 이 말은 칭찬이 아닙니다. 떠넘기는 말입니다. 저는 그 카페에서 조카딸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너, 내 얼굴로 장사해서 번 돈, 어디로 들어갔니? 조카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계좌로요. 왜? 내 계좌로. 이모 계좌로 받으면 압류 들어올까봐. 뭐, 이모. 저 카드 값이랑 대출이. 그럼 내 돈으로 내 빚을 막았다는 거네. 조카딸이 울먹였습니다. 이모, 한 번만 봐주세요. 그때요, 여러분. 제가 마음이 약해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카딸은 제가 어릴 때 업어 키운 애입니다. 그 애가 우는 얼굴을 보면 저는 자동으로 손이 먼저 나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언니가 제 손을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카딸에게 말했습니다. 너 울지 마. 울면 네가 이긴다. 조카딸이 울음을 딱 멈췄습니다. 정말 신기하게요. 수도꼭지 잠그듯이 멈췄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아, 이건 울음이 아니라 버튼이구나. 그때 조카딸이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밀었습니다. 이모, 여기 서명만 해요. 뭔데? 가게 운영권 정리하는 종이에요. 왜 내가 서명해? 이모가 서명해야 앱에서 문제 안 생겨요. 내가 왜 너를 도와줘야 해? 이모, 이거 안 하면 리뷰 더 폭발해요. 협박하니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저는 그 종이를 보지도 않고 밀어냈습니다. 나는 내 종이 안 써. 조카딸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모, 그럼 이모 가게도 같이 망해요. 여러분,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 머릿속에 딱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가 진짜 무서워하는 게 뭘까? 저는 조카딸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너, 내가 만든 가게가 하나가 아니지? 조카딸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지만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언니가 물었습니다. 몇 개냐? 조카딸은 입술을 깨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3개요. 저는 그 말에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3개. 그럼 리뷰도 3배. 피해도 3배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끝내자. 조카딸이 다급해졌습니다. 이모, 그러지 말고 제가 갚을게요. 언제? 조금만 시간. 시간은 너한테 주는 게 아니야. 이모, 너는 내 얼굴을 써서 내 숨을 쉬었어. 그날 저는 집으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모으러 갔습니다. 배달앱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주문 내역을 뽑았습니다. 리뷰와 답글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하기 싫었던 곳에 갔습니다. 경찰서. 여러분, 저는 겁이 났습니다. 가족 일로 신고하면 내가 너무 독한 사람 되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안 지켜준다. 저는 접수대에서 말했습니다. 제 사진이랑 제 서류를 써서 누가 가게를 만들었어요. 누구로 의심되세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 조카입니다. 직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피해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저는 숨을 삼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직 다 모릅니다.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날 밤
조카 딸에게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문자도 왔습니다. 이모, 진짜 이렇게까지 해요? 이모, 나 죽을 것 같아요. 이모, 우리 가족인데.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해야 할 걸 했습니다. 배달앱에 정식으로 내가 운영한 가게가 아니다라고 접수했습니다. 제 사진을 내렸습니다. 가게 등록 정보 변경도 막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이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왜냐하면 조카 딸이 혼자 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전화 한 통이 왔다고요. 그 전화는 배달 대행 업체에서 왔습니다. 배달 기사 연결해 주는 곳입니다. 사장님, 확인할 게 있습니다. 무슨 확인이요? 사장님 가게가 새 곳으로 등록돼 있더라고요. 그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저희 쪽에서 배달 잡은 기록이 있어서요. 기록이요? 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사장님 가게로 잡힌 주문 중에 실제로는 다른 집에서 음식을 픽업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 반찬을 배달한 게 아니라 딴 데서 만든 음식을 제 가게 이름으로 배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리뷰가 왜 그렇게 엉망인지 설명이 됩니다. 사진이랑 다름, 맛이 이상함, 위생이 불안함, 그건 제가 만든 반찬이 아니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물었습니다. 어디서 픽업했는데요? 상담원이 주소를 읽었습니다. 그 주소를 듣는 순간 저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그곳은 우리 동네가 아니라 조금 떨어진 공장 지대였습니다. 그 근처에 뭐가 있는지 저는 압니다. 단체 도시락 만드는 곳이 몰려있는 자리입니다. 싸게 많이 만드는 곳. 저는 그대로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조카가 내 이름으로 남의 음식까지 팔았대. 언니가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그 애 혼자 아니야. 그건 작업이야. 작업. 여러분, 저는 그 단어가 너무 싫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상대로 작업을 한다는 말. 그게 너무 차갑고 무섭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어렵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건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배달앱에 올라간 가게 3개의 정보를 모두 캡처했습니다. 둘째, 배달 대행 기록에서 픽업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셋째, 제가 실제로 만든 반찬의 재료, 구매 영수증을 모았습니다. 왜 영수증이냐고요? 나는 그만큼 만들지 않았다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사장님 명의로 된 가게가 3개가 맞습니다. 그럼 조카분이 주로 운영한 정황은 있습니다. 정황이면 다만 여기서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또 한 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계좌가 아니라 다른 계좌들이 중간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 말은 돈이 제 손을 한 번도 안 거치고 여러 사람 손을 타면서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날 밤 조카 딸이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가게 문 닫고 집에 돌아오니 현관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이모, 저는 문을 열지 않고 말했습니다. 왜 왔니? 이모, 나 추워요. 추운 건 내가 해결해. 이모, 나 진짜 잘못했어요. 어떤 걸? 다요. 다라고 하면 안 돼. 내가 뭘 했는지 말해. 이모, 이름으로 가게 만든 거요. 또, 돈 가져간 거요. 또, 조카 딸이 말이 막혔습니다. 이모, 그만하면 안 돼요? 저는 그 문장에서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미안이 아니라 멈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너 다른 사람하고 같이 했지. 조카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면 말해. 픽업 주소가 왜 공장지대야? 조카딸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모. 그건 누구야? 누구냐고. 조카딸이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제 친구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친구가 누군데? 조카딸은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때 조카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조카딸은 화면을 보고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누구, 전화야. 조카딸이 얼버무렸습니다. 아무도 아니에요. 보여줘. 이모. 왜 그러세요? 보여주라니까. 조카딸은 끝내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모. 이모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이모가 배달앱만 빨리 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안 했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조카딸을 망치게 한 겁니까? 제가 조카딸 손을 잡고 남의 돈을 가져가라고 한 겁니까? 조카딸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모는 항상 느려요. 항상 답답해요. 그래서 내가 대신 해준 거잖아요. 여러분, 그 말이요. 대신 해준 거잖아요. 이 말은 고마움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줬으니 내가 당신 것을 가져가도 된다는 말.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조카딸이 기대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이모, 저는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너,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 이모. 나 어디 가요? 내가 만든 대로 가. 이모. 그리고 다음부터는 변명하지 마. 나 진짜는 서류로 하자.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조카딸은 태도를 바꿨습니다. 문자는 달라졌습니다. 이모. 내가 돈 다 갚을게. 이모. 내가 앱 다 내릴게. 이모. 그냥 합의보자. 여러분. 합의라는 말이 나오면요. 그때부터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종이로 해야 합니다. 말로 하면 다시 뒤집힙니다. 며칠 뒤 경찰에서 추가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조카분 계정에서 대화 기록이 나왔습니다. 대화요? 네. 배달앱 가게 3개를 같이 돌린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데요? 담당자가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반찬 가게 단골이었습니다. 동네에서 늘 웃으며 말하던 사람. 사장님 반찬 없으면 밥 못 먹어요. 사장님은 사람 참 정이 있어요. 그 사람이 조카딸과 같이 제 이름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게 반전입니다. 저는 조카딸만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가까운 남이었습니다. 그 단골은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몇 시에 가게 문 여는지, 재료를 어디서 사는지, 제가 휴대폰 잘 못하는지도 알고, 제가 누구 말을 잘 듣는지도 알고, 제가 가장 약해지는 순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남편 기일이면 눈이 붓는다는 것도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그 단골분이 픽업 장소 연결을 맡은 정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카분은 사장님 자료를 확보했고 단골분은 외부 음식 연결과 배달을 돌렸고 돈은 여러 계좌로 분산된 걸로 보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믿었을까? 그 답은 간단했습니다. 고맙다는 말 때문입니다. 사장님 최고라는 말 때문입니다. 이모 편이라는 말 때문입니다. 그 말들이 칼이 될 줄 몰랐습니다. 며칠 뒤 조카딸이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완전히 낮아졌습니다. 이모 그 사람 잡혔어요? 저는 그 질문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조카딸은 단골이 잡히는 걸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단골이 입을 열면 조카딸이 끝이니까요. 저는 조카딸에게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너는 이제 내 이름을 못 써. 조카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모, 나 진짜 끝장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끝장나는 건 내 인생이 아니라 내 습관이었어야 해. 여러분, 저는 응징을 위해서 신고한 게 아닙니다. 복수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제 이름을 되찾으려고 한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어려운 말은 빼고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달앱은 제 사진과 가게 정보를 내렸고 문제가 된 가게 3개는 운영이 막혔습니다. 제 반찬 가게는 다시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조카딸과 그 단골은 조사를 받게 됐고 저는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자료를 냈습니다. 시간은 걸렸습니다. 속이 타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제일 크게 얻은 건 돈이 아닙니다. 숨을 쉬게 됐습니다. 제가 제 이름으로 사는 느낌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가게 운영 방식을 바꿨습니다. 첫째, 제 서류는 절대 남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복사도 제가 합니다. 둘째, 배달앱 같은 건 대신 해줄게요라는 말만 믿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이해할 때까지 물어봅니다. 셋째, 제 얼굴 사진은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정해진 사진만 씁니다. 여러분, 저는 조카딸을 완전히 미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예전처럼 품지 않겠습니다. 품는 순간 또 제 것을 가져갈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훈계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가 깨달은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이든 단골이든 친절한 사람이든 내 이름을 쓰는 순간부터는 정이 아니라 확인이 먼저입니다. 저는 오늘도 반찬을 합니다. 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멸치를 볶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누가 시켰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장인 저는 제가 지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내 사진과 내 이름이 온라인에서 도용됐을 때 제가 실제로 한 행동을 아주 쉬운 말로 순서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